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7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실전에서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파생상품을 투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 건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로 판결문 채권을 양도 양수 받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며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가 지금 39페이지인데요. 39페이지를 보시면 판결문 채권을 양도해서 양도 양수를 받는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분경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게 지분경매 플러스 대부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 독립해서 바로 판결문 채권을 양수받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채권 간에 서로 간에 매매하는 시장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그 판결문 채권을 양도 양수에 의해서 승소한 판결문 집행권을 획득해서 채권을 양도받아 강제 집행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방법. 이 프로세스를 공부하게 되면요, 새로운 투자 영역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권자인 홍길동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받았다. 그런데 이 홍길동인 채권자가 우리한테 매매로 이 승소한 판결문을 싸게 파는 거죠. 이게 일종의 NPL입니다. NPL이라는 거는 이제 담보부 NPL이 있고요. 또 이 무담보 NPL이 있는데 바로 이거 승소한 판결문을 서로 매매하는 것을 무담보 NPL이라고 하고요. 할인된 가격으로 이 매수를 하는 거고요. 이 매수를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또 채무자한테 이 채권을 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고, 얼마 전에는 그냥 양도 통지서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바로 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원금에서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채권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그러면 왜 배우느냐? 바로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대부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채권 양도가 추심인데요. 추심을 어떻게 하냐?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대부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을 연습하기 위해서 바로 추심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 추심을 연습하는 게 채권 양도를 받는 거고요. 이 판결문 채권, 그래서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하려면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집행권원, 바로 판결문, 공정증서, 이런 그 화해 권고 결정, 뭐 이런 판결문, 그리고 결정문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집행권원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집행문을 양도받았을 때는 승계 집행문이라는 앞에 승계자가 더 붙는 거죠. 바로 이 채권 양도하는 경우에 이미 승소 판결을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투자자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승계 집행문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게 승계 집행문입니다. 앞에 물론 승계라고 써 있지 않지만 이게 승계 집행문이에요. 읽어보면 바로 부당이득금 관련한 이 채권을 양수양도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고가 채무자입니다.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1까지의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계인
내어준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승계인이라는 표시가 있죠. 바로 이 승계인이라는 표시가 바로 집행문입니다. 그냥 이게 승계 집행문이 아니라 그러면 원고에게 내어준다,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승계 집행문, 그러니까 채권을 서로 양수도 계약, 매매 계약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원고의 승계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2023년 8월 2일. 그래서 이런 매매에 의해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승계 집행문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더 자세한 채권의 양수도 계약과 매매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자 하시는 분요, 우리 이 실전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제 책이 이제 1탄, 2탄, 3탄이 있는데 여기와 같이 매주 수요일날 지분경매 실전반 시간이 있습니다. 010-5115-2468번으로 전화하시고요. 또 이런 것들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 공부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나 또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하셔서 또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낙찰받고 묶인 공유지분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또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승계집행문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우리 투자자들이 승계인으로서 집행문 부여를 받는 이런 승계집행문. 그런데 앞으로 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인 내가 또 채권자로부터 양수인인 내가 양도인인 원래 원고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통지한 이런 통지 채권 양수도 계약에 관련된 이 양도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증평 우편으로 해서요, 채무자한테 도달이 돼야지만이 승계집행문 신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조건 승계집행문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아주 험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서 승계를 증명한 때, 바로 이게 도달을 한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양도 통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양도 통지서를 받아서 본인 내지는 그 식구들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이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이 바로 승계 집행문이다. 지분의 대법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추심 승계 집행문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 페이지 40페이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공부하시면서 지면채권 양도의 대항력권, 이렇게 또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삼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좀 어렵지만은 이게 양도통지서의 채무자의 도달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채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판결 정본하고 분리해서는 안 되고요. 판결 정본, 집행문은 정본 뒤에 A4 용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집행문이 한 장 붙는 겁니다. 집행문을 분실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재판장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주고 있고, 분실 사유를 소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된다. 집행문을 사용한 후에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으면 이를 내어주는데요. 이 경우에 사용 증명원을 또 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서류예요. 사용 증명원. 승계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법인, 사단,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번호 많은 것들을 가름해 가지고 또 기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또 사용증명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다음번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